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조선산업, 과연 트럼프 관세 폭탄의 수혜주,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한국 조선산업 대박 난다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한국의 조선산업은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땡큐 트럼프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의 조선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한화오션해양, 그 다음에 또 HD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그 밖에도 많은 조선 회사들이 있죠. 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조선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큰 돈을 벌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조선 산업이 뜰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제가 SBS 비즈나 연합뉴스 또 YTN 등의 이 공중파 또는 이 케이블 채널 방송 등에서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중국과 한판 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컴플렉스가 많고 중국을 물리치지 않으면 트럼프가 말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 노동자 계급들, 거기에 입주도 제가 하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한때 100년 전에 중국 이민을 미국 정부가 전면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다리 있죠. 금문교. 또 미국을 동서로 뚫는 미국 대륙 횡단철도, 거대한 미국의 산업들, 또 캘리포니아에 가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는 세계 최대의 발전소 후보 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지었는 줄 아세요? 중국 쿨리들이 지었습니다. 쿨리. 왜 쿨리라고 그러느냐? 중국말로 꿀이 노력, 고생해서 일하다는, 근데 그게 광둥어를 고쳤으면 쿨리가 됐는데요. 미국이 근대화 또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싼 노동력, 자, 링컨 대통령이 1861년부터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그 남북전쟁 와중에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노예를 해방해버렸습니다. 노예를 갑자기 해방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촌은 물론이고, 특히 건설, 짐 실어 나르고, 이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미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당시 중국 청나라 말기에 살기 어려운 중국 사람들, 노동자를 떼그 싣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금문교도 만들었고, 동서 횡단철도도 만들었고요. 또 후보댐도 건설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어왔는데 보통 흑인들이나 난민 사람들은 들어오면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중국 어른들 어떡합니까? 중국말 안 잊어버리고요. 도처마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요. 그 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중국입니다. 아니, 베이징보다 더 번화하고 샹하이보다 더 번화한 곳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모든 비즈니스가 다 돌아갑니다. 저는 애기들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학교 PTA 모임, PTA가 그게 육성회 모임이에요. 부모들을 학교에서 자주 불러요.
깜짝 놀랍니다, 가면. 95% 이제 전부 차이니즈예요.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하거든요. 저 중국 인민대학에서 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좀 살기도 했고요. 조금 하는 중국어. 샌프란시스코 중국인촌에 가면 정말 편해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뉴욕 중국인촌은 더 합니다. 뉴욕의 그 차이나타운에 가면 임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칙스. 동상이 있거든요. 아니, 미국 땅에 중국인 동상이 있다고요. 임칙스가 누구냐? 임칙스가 청나라 말기의 관리인데요. 아편을 영국,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막 실어낼 때 그 아편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 목을 쳤던 사람이 임칙스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편 전쟁이 터졌고, 중국이 땅을 많이 뺏겼지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그 임칙스의 정신을 이어받자 항미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항유럽 정신. 서양 코쟁이들을 납작하게 해준 그 임칙스를 정신을 이어받자는 그게 뉴욕 차이나타운에 동상이 서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 동상 보고 그냥 중국 사람이군. 이 사람이 이민 와서 미국에 기여했군. 아닙니다. 그 사람 중국 이민 간 적, 미국 땅 밟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영웅이고, 중국 화교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돌아다녀도 그 영웅을 달고 다닌다고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신설동 주변에 가면 동묘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우장군, 임진왜란 때 왔거든요. 그런 사람을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황인종이었어도 좀 끄름칙한데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살아? 이거 빌헬름 텔, 독일의 빌헬름 2세가 황하론, 언젠가는 황인종들이 유럽을 점거할 거야. 실제적으로 칭기스칸이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황인종 때문에 미국이 망하겠다 놀라서 100년 전에 중국 사람 이민 100%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 추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바로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렵겠다. 좋은 일자리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같은 사람도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동양 사람들 공부를 잘하잖아요. 성실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 다 뺏긴다 하고 있는 차에 중국 상품이 싸게 들어와가지고 미국 기업들을 다 망하게 한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기반이 바로 중국 때리기입니다. 중국을 때리게 하면서 애국주의를 선동했고, 그래서 표를 얻은 겁니다. 이건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 그런 각도에서 바로 미국의 중국 사람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은 매우 높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선거 공약으로도 중국과는 한판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자, 갑자기 한국 선박 산업들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등이 트럼프 관세 폭탄의 수혜주 인가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중국 침공을 왜 얘기하느냐?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당장에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 안보가 국방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싸울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국방력 강화, 그래서 방위산업, 방산업체가 지금 크는 거예요. 방산업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중국과 붙으려면 중국과를 어떻게 붙습니까? 국경을 대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핵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결국 해상에서 붙어야 됩니다. 일본과 미국이 어디서 성패가 갈라집니까? 하와이, 진주만이라든지 미드웨이 해전, 거기서 미국이 역전하면서 오늘날 미국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에서 붙어야 되는데 해군이 필요한데, 해군은 함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최근 한 20년간 배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함정이 없는 거예요.
옛날 거는 있지만 새로 만든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중국은 어떻습니까? 덩 샤오핑이 해군 굴기하면서 지금 최근 20년간 새로 만들어준 배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합니다. 붙으면 화력이 최근 만든 함정이 더 낫잖아요. 중국이 이길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청와 당시 용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전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조선도 잘 만들고 조선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때부터 우리 조선주가 폭등한 겁니다. 관세 폭탄이 나오니까 트럼프는 조선산업에서 한국에 부탁할 게 있을 거야. 그럼 조선산업에 뭔가 혜택이 있을 거야. 이 기대를 안고 한국 조선산업 방산이 뜨겁게 달아오른 겁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한국의 조선주, 방산주는 지금도 상당히 지금 기대가 큰 상태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선박-존스법이라는 것을 개정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네요. 선박-존스법이 뭐냐? 이 대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배는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법이 바로 선박-존스법이에요. 왜 이런 법을 만들어놨느냐? 전쟁을 하는 미국은 해군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맡겨놓으면 배 성능, 설계 도면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은요, 일반 상업용 화물선 같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함정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소는 그 설계 도면을 갖고 일반 상업용 배에도 화물용 배에도 여차하면 전투함으로 만들 그런 장치를 해두는 겁니다. 미군 해군의 특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미국에 와 있는 미국 회사 아니면 안 되죠. 자, 심지어요, 미국에 있는 조선소라도 미국 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선소로서 지분 75%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해야만 돼요. 또 거기 종사 직원의 75%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항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초기에는 미국 함정이 보호가 됐어요. 그런데 독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조선소들이 기술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회사로 오니까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조선소들은 정말 편하게 경영을 했죠. 그 와중에 세계의 산업 판도는 바뀌고 조선산업의 패자가 한때는 일본이 또 한때는 한국이,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세계 조선산업의 가장 선두주자고, 캐파, 양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미국 조선소는 조그마한 영세업체밖에 안 남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배를 만들려고 보니까 중국하고 한판 붙으려면 우리 함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도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바로 선박-존스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 한마디입니다. 한국 등 외국, 동맹국이면 외국에게도 맡길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법안 통과는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 산업에서 세계 2등, 또 기술 면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함정은 못 만들어 봤거든요. 왜냐? 미국이 독식했으니까. 중국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함정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존스법을 바꾸어서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면 엄청나게 대박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래서 한국 조선산업이 주가가 연일 뛰었거든요. 한화 오션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화가 원래 방산업체잖아요. 방위산업에다가 조선까지 겹쳤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해서 주가가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선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존스법을 개정해서 외국산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회 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관세 협상에 한국의 압력용 카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 법을 만들어서 한국 업체에게 무조건 준다. 이러면 미국이 시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고 요런 얘기를 잘 들으면 한국에 관세를 낮춰줄게 하면서 그 한미 간의 무역 협상, 통상 협상의 의제로 조선을 올렸다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라면 트럼프가 조선을 어젠다 안에 끼워 넣을 이유가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회에 선박 존스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통일은 안 됐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외국 동맹국에게 맡기는 걸 허용하되 가격을 후려치자는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 미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싸게 싼 비지떡으로 맡기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국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자.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박 존스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이런 법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덕수 트럼프가 합의해서 만든 지금 한미 간의 통상협상, 여기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존스법을 한국에게 열어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이 합리적이면 우리 조선산업 그냥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일방적으로 한국에 시혜를 주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가격 또는 물량 이런 것을 미국 의도대로 좀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 자, 지금요, 우리나라 조선 3사 초대형 회사가 한화오션외양, 현대, HD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등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에 워낙 적자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주, 어디서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가격 안 따지고 마구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요, 도크, 캐파가 한도에 찼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미국이 배 수리 좀 해달라, 함정 수리 좀 해달라 하는데도 현대가 노 했던 적이 바로 불과 6개월 전이에요. 그런 면에서 현재 미국이 한국에 배 만들어 달라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 도크에 여유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강제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다른 공정을 좀 유구하고 만들어야 되면 그럼 우리가 벌금을 물 수도 있잖아요. 자, 세상에 경제학에 중요한 교훈, 공짜 정심은 없다.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공짜는 없다. 그런 각도에서 트럼프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 한국에 함정 제조 참여 기회를 주면서 트럼프가 뭔가 요구하지 않을까? 과연 공짜로 줄까? 공짜가 아니라면 그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 요 대목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시대에 조선이 유망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함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예요. 그러나 그 골목골목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파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오늘은 이 대목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